새벽 2시. 비를 맞은 채 촬영장을 떠났다 장민호의 급히 향한 그곳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숨겨진 이야기. 팬들 충격과 감동. 며칠 후 문서가 공개된 사실은 업계 전반의 일종의 지진과도 같은 파장을 몰고 왔다. 방송국, 제작사, 매니지먼트 회사, 심지어 광고주까지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8. 이 구조의 의미를 단순히 금액 배분 정도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었다. 이미 업계 내부에서는 권력과 지분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분석이 빠르게 퍼졌다. 나는 취재를 위해 서울 도심의 한 소속사 사무실을 찾았다. 내부 직원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다. 평소 같으면 자유롭게 웃으며 지나치던 복도마저 지금은 마치 전쟁터처럼 느껴졌다. 한 중간급 관계자는 익명 요청과 함께 내게 말했다. 사실, 우리도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장민호 씨가 이를 가져가는 건 단순히 출연료가 아니라 지분이라는 건 알지만 이게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판을 흔드는지까지는 모두가 계산기를 들여다보며 머리를 싸매고 있는 중이에요. 회의실 안에서 문서를 처음 본 순간을 회상하며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첫 장을 보고 솔직히 말하면 다들 멍했습니다. 4억 원이라는 숫자는 이미 충격이었지만 8이라는 구조를 보고 나서 이제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태였죠.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모두가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라는 사실을. 업계에서는 장민호의 이 전략이 자발적 권력 이동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과거에는 소속사와 제작사가 거의 모든 권력을 독점했고 아티스트는 계약서상에 명시된 최소한의 권리만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은 그 법칙을 뒤집었다. 아티스트가 핵심 권한을 직접 소유하고 제작사는 협력자적 위치에 머무르는 새로운 형태였다. 나는 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몇 가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첫째, 장민호가 실제로 모든 판을 장악하게 되면 그의 브랜드와 콘텐츠가 다른 제작사나 방송 플랫폼과 협상할 때 훨씬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 둘째, 다른 아티스트들이 이를 모방하면 업계 전반의 수익 구조와 협상 방식이 급격히 재편된다. 셋째, 제작사와 소속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불신, 경쟁의 새로운 양상이 생긴다. 서울 모처의 한 제작사 회의실에서는 내부 회의가 비공식적으로 열렸다. 주요 PD와 제작진, 법률 담당자까지 모인 자리에서 한 제작 담당자는 크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만약 장민호 씨가 이를 통해 콘텐츠에 실제 영향력을 준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권력 구조가 무너집니다. 단순한 금액 문제가 아니라 판을 쥐는 힘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방송계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른 제작진은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모든 것이 합법적이고 장민호 씨의 권리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 구조가 확산되면 기존의 출연료 기준과 판권 계약 방식은 모두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장민호 본인은 이 사건을 외부에 거의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가까운 측근에 따르면 그는 조용히 자신의 권리를 정비하고 향후 전략을 구상하는 중이었다. 장민호 측 법률팀과 매니지먼트 팀은 이미 비공개 미팅을 통해 이 구조를 공식화하고 외부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그 사이 언론과 SNS에서는 다양한 추측과 분석이 쏟아졌다. 일부 전문가는 이 구조가 단순히 장민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판도를 바꾸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장민호의 계약은 소수 아티스트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특수 사례일 뿐 일반화되기는 어렵다라고 조심스레 분석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다시 한번 문서를 들여다보며 작은 글자 하나를 눈여겨보았다.
이 구조의 목적, 아티스트 브랜드 독점권 확보, 단순한 한 줄이었지만 이 문장은 과거의 계약 체계를 완전히 뒤집는 선언이었다. 단순히 출연료를 받는다는 의미를 넘어 아티스트가 자신의 브랜드와 콘텐츠를 통제하고 제작사와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갖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의미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이미 전략적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다. 몇몇 제작사는 자사 아티스트와 유사한 권리 구조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일부 소속사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 관망하는 상태였다. 불확실성과 위험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나는 취재를 계속하며 한 법률 전문가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 구조가 상징하는 건 단순한 금전적 권리 이전이 아닙니다. 권력의 재편성입니다. 아티스트가 콘텐츠의 핵심 권한을 가지고 제작사는 그 권한을 인정하며 협력하는 구조죠. 만약 다른 아티스트와 제작사도 이를 모방한다면 방송계 전체가 새로운 계약 문화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전처럼 소속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이 발언을 듣는 순간 나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다. 장민호의 8. 이 계약은 단순한 출연료 문제가 아니라 아티스트의 권리와 제작사의 권력을 재정의하는 게임 체인저였다. 단순히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 진짜 핵심은 숫자 뒤에 숨은 권력 구조였다. 며칠 뒤, 나는 또 다른 현장을 찾았다. 이번에는 한 광고 에이전시 사무실이었다. 장민호가 참여한 프로그램과 관련된 광고 계약을 검토하고 있던 담당자들은 표정이 굳어 있었다. 한 담당자는 내게 속삭이듯 말했다. 이제 광고주와 계약할 때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민호 씨가 지분을 가진 콘텐츠라면 광고 사용권과 관련된 협상에서도 직접 관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제작사만 상대하면 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8. 이 구조의 파장은 단순히 제작사와 아티스트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 광고주, 플랫폼 등 업계 전반을 뒤흔드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중심에는 장민호가 있었다. 장민호는 데모를 받은 직후 곡을 어떻게 해석하고 소화할지 고민에 빠졌다.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 편곡과 대중적 접근성을 동시에 살리는 것이 이번 곡의 핵심 과제였다. 그는 먼저 곡의 멜로디와 가사를 반복 청취하며 자신만의 색을 입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특히 데모에 담긴 섬세한 음정 변화와 감정선은 장민호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였다. 평소 안정적이고 감성적인 트로트 곡에 익숙했던 그의 스타일과는 다른 실험적 편곡이 곳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유희열은 장민호와의 첫 미팅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곡은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곡의 정서를 살리고 새로운 감각을 전달해야 한다. 너의 목소리가 가진 힘과 감성이 곡을 완성시킬 열쇠다. 장민호는 유희열의 말을 곱씹으며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방식으로 곡에 접근했다. 기존 트로트 곡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화성 변화, 브릿지의 불규칙적 박자, 그리고 곡 중간에 삽입된 국악적 음색은 모두 장민호가 소화해야 할 새로운 도전이었다. 그는 녹음 전날까지도 멜로디 라인을 수십 차례 조정하며 자신만의 해석을 담기 위해 노력했다. 업계 내부에서는 장민호의 준비 과정이 곧바로 화제가 되었다. 일부 제작자들은 이 정도로 곡에 몰입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는 보기 드물다며 놀라움을 표했다. 특히 유희열의 직접 지도가 결합되면서 장민호의 곡 해석력은 한층 더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일부 평론가들은 장민호가 이번 곡을 통해 전통 트로트의 영역을 넘어 현대 대중음악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팬덤의 반응도 예사롭지 않았다. 장민호의 기존 팬들은 그의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드러냈지만 일부 젊은 층 팬덤에서는 호기심과 의문이 섞인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실험적인 곡을 소화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함께 곡 공개 전부터 다양한 의견이 난무했다. 그러나 장민호의 진지한 준비 과정과 유희열의 지원 소식이 전해지면서